50년 만에 그녀가 돌아왔다. 택배 상자를 뜯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핏빛처럼 새빨간 장미 한 송이가 내 심장을 꿰뚫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흑백 사진 한 장. 50년 전 그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그 순간이 거기 있었다. 소연아, 내가 보낸 거니? 나는 김인호, 70세.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고독의 거장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왜 평생 잿빛 그림만 그려왔는지를, 내 심장에 박힌 이 붉은 못이 얼마나 아픈지를. 사진 속 소연의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부터 내 평온한 죽음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50년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쪽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붓을 들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지만 내 영혼은 1973년 그 겨울날 소연과 함께 얼어 죽었다. 인호야, 나 먼저 가볼게.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소연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25살의 나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다. 먼저 간다는 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후로 50년을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내 작업실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마치 무덤 같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곳. 오직 회색과 검은색 물감만이 내 친구였다. 인호 선생님, 오늘도 똑같은 그림만 그리시네요. 가끔 찾아오는 화랑 사장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똑같은 그림,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내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색깔을 그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택배를 받은 후 나는 30분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붉은 장미 한 송이와 낡은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게 뭐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97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거리에서 찍은 우리 둘만의 사진이었다. 소연의 손에는 빨간 장가, 내 목에는 그녀가 떠준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그때 우리는 이런 사진을 찍지 않았다. 내 기억으로는 그날 사진기를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설마. 나는 사진을 뒤집어 봤다. 거기에는 소연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인호야, 내가 못다 한 말이 있어. 이 장미가 시들기 전에 꼭 찾아와 줘. 내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소연이 죽은 지 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장미꽃 잎 사이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성북동 123에 4, 5번지 매일 오후 3시에 기다리고 있어. 주소였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혹시 정말로 소연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궁금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궁금했다. 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캔버스 앞에 앉았다. 그리고 붓 끝에 빨간 물감을 묻혔다. 소연아, 정말 내가 보낸 거니? 붓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내 손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소연의 눈, 소연의 미소, 소연의 목소리. 인호야, 사랑해. 인호야, 나와 결혼해 줄래? 인호야,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기억들이 물감과 함께 캔버스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울고 있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고 있었다. 2시간 후 나는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림 속 소연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인호야, 이제 찾아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성북동 123에 4, 5번지. 가야 한다. 꼭 가야 한다. 그런데 그때 그림 뒤에서 또 다른 쪽지가 떨어졌다. 경고한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혼자 와라. 그리고 각오하고 와라. 각오?
무엇에 대한 각오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더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내일 오후 3시 성북동으로 간다. 설령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소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22살의 그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녀.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71년 봄이었다. 홍익대학교 미술과 앞 벚꽃나무 아래에 서였다. 그녀는 꽃잎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몰래 스케치하고 있었다. 왜 나를 그려요? 들킨 순간의 당황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예쁘니까요. 내가 한 말이지만 너무 솔직해서 스스로 놀랐다. 그럼 제대로 그려주세요. 소연이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2년간의 연애,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꿈을 키웠다. 이노야, 우리 결혼하면 작은 화랑 하나 차리자. 그래, 소연아. 내가 사업하고 나는 그림만 그리고 아이도 둘 낳고 아들, 딸 하나씩. 응. 아들은 너 닮고 딸은 나 닮고. 그런 행복한 상상들이 현실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1973년 겨울, 모든 게 끝났다. 이노야, 미안해. 그날 소연은 이상했다.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왜 미안한지도 말하지 않으면서. 왜 미안해? 무슨 일 있어? 그냥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 주, 소연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말도 없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소연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다.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다. 마치 소연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6개월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그림에서 색깔이 사라졌다. 색깔을 잃은 화가 김인호의 회색 세계. 신문 기사 제목이었다. 기자들은 내 변화를 예술적 진화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었다. 이건 진화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그 후로 50년. 나는 오직 회색 그림만 그렸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상도 받았고, 돈도 벌었다. 하지만 모든 게 무의미했다. 소연없는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나는 성북동 1, 2, 3에 4, 5번지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한옥이었다. 대문에는 박정자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다. 정자.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여자의 얼굴이 소연과 너무 비슷했다. 혹시 소연이를 아시나요? 네, 잘 압니다. 여자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소연이의 동생 정자예요. 동생? 소연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많아요. 나는 한옥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거기에는 빨간 장미들이 만발해 있었다. 언니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정자 씨가 설명했다. 언니요? 그럼 소연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5년 전에요?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선생님 얘기를 하셨어요. 정자 씨가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이건 언니가 50년 동안 모은 선생님 그림들이에요. 신문에 날 때마다 스크랩하고 전시회 할 때마다 몰래 보러 가고. 나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정자 씨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불치병이었어요. 불치병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 씨 앞에 무너져 앉으며 나는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분노였다. 서운함이었다. 그리고 사랑이었다.
언니는 1973년 초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길어봐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선생님께 말할 수 없었대요. 왜요? 왜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한옥 전체를 울렸다. 선생님이 꿈을 포기할까 봐요. 결혼을 하면 선생님이 그림 대신 언니 간병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소연이 나를 떠난 이유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언니는 선생님을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선생님이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를 바라면서요.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어요? 나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50년이에요. 50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소연이 꿈을 꾸고 매일 아침 소연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정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도 그랬어요. 50년 동안 선생님만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왜? 언니가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30년 더 살았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요. 저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니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다는 걸. 나는 울고 있었다. 70세 노인이 되어서 아이처럼 펑펑 울고 있었다. 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선생님께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리고 정자 씨가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언니가 그린 그림들도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소연이가 그린 그림이요? 벽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나를 그린 그림들이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내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소연이 50년 동안 상상하며 그린 내 모습들이었다. 언니는 신문 사진을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때그때의 선생님 모습을 그렸어요. 나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30대의 내 모습, 40대의 내 모습, 60대의 내 모습. 모두 너무나 정확했다. 마치 소연이 내 옆에서 지켜보며 그린 것 같았다.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네. 끝까지요. 정자 씨가 서랍에서 두꺼운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언니가 선생님께 드리라고 한 편지예요. 50년 동안 쓴 편지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도요. 정자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반지 1개가 들어있었다. 언니가 선생님과 결혼할 때 끼려고 준비했던 반지예요. 반지는 너무나 소박했다. 비싼 다이아몬드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로 보였다. 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정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인우 오빠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사랑이요? 언니는 선생님이 50년을 혼자 사신 걸 너무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라도 선생님께 따뜻함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나는 정자 씨를 바라봤다. 그녀는 소연과 닮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소연이 꽃봉오리 같았다면 정자 씨는 활짝 핀 꽃 같았다. 저도 외롭게 살았어요. 정자 씨가 조용히 고백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언니 간병만 했어요.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혼자가 됐고요. 정자 씨,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정자야, 인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외롭고 오빠도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소연이 죽어가면서도 나와 그녀의 동생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이. 하지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자 씨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언니의 부탁이긴 하지만 선생님 마음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나는 정자 씨의 손을 잡았다. 저도 외로웠어요. 50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정자 씨의 손은 따뜻했다. 소연의 손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었다. 그런데 제가 소연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으실 필요 없어요. 정자 씨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언니를 사랑하고 선생님도 언니를 사랑하니까. 우리 둘이 함께 언니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함께 기억한다. 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 가고요. 나는 정자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소연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정자 씨만의 따뜻함도 보였다. 정자 씨, 아니, 정자 씨가 아니라 정자라고 불러주세요. 정자야. 나와 함께 그림을 그려볼래? 그림을요? 응. 소연이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림도. 정자가 활짝 웃었다. 좋아요. 저도 옛날에 그림을 조금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에는 빨간 장미꽃밭이 그려졌다. 그리고 그 꽃밭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 한 사람은 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정자였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소연의 그림자였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그림.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다른 모습으로 변할 뿐이라는 것을. 소연에 대한 사랑은 정자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고, 그 애정은 다시 소연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인우 씨, 정자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소연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내일부터 정말로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 네. 정자의 대답은 소연의 목소리처럼 맑고 밝았다. 50년 만에 내 마음의 색깔이 돌아왔다. 이상해요. 왜 자꾸 소연이 언니 목소리가 들릴까요? 정자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붓을 들 때마다, 캔버스 앞에 설 때마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노야, 잘하고 있어. 이노야, 정자를 잘 부탁해. 이노야, 이제 행복해도 돼.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70세 노인의 치매 증상이거나 아니면 50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정자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저도 들려요. 언니 목소리가. 정말. 네. 특히 선생님과 함께 그림 그릴 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미쳐가는 건 아닐 테고. 그럼 정말로 소연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가? 정자야. 혹시 소연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럴지도 모르죠. 언니는 워낙 고집이 세거든요. 정자가 피식 웃었다. 죽어서도 선생님 걱정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그래, 소연이 그런 성격이었지. 한 번 마음에 두면 끝까지 챙기는. 그럼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떻게요? 나는 캔버스를 새로 준비했다. 소연이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을. 그날부터 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일 오후 3시 정자네 집에서 만나서 함께 그림을 그렸다. 소연이를 추억하는 그림들이었다. 소연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났던 순간들, 그리고 소연이 혼자 보냈을 마지막 순간들까지. 이 그림은 언니가 8살 때예요. 정자가 소연의 어린 시절을 그려주었다. 학교에서 상을 받고 집에 뛰어오던 모습이에요. 나는 그 옆에 대학생 시절의 소연을 그렸다. 벚꽃나무 아래서 스케치하던 그 모습을. 소연이 참 예뻤어. 언니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저는 언니를 따라 배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닮았구나. 그림 솜씨까지. 우리는 매일 다른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소연의 추억을, 때로는 우리의 현재를, 때로는 막연한 미래를. 그러는 동안 나는 정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저는 26에 결혼했어요. 정자가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다. 남편은 교사였고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니만큼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정자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왜? 언니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분이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죠. 정자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다.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줄곧 언니와 함께 살았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죠? 하지만 언니가 더 외로워 보였거든요. 나는 정자의 말을 곱씹어봤다. 50년 동안 소연을 간병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여자. 그리고 지금은 그 소연이 죽은 줄 알고 있는 나를 위로하려는 여자. 정자야, 네, 고마워. 갑자기 왜요? 소연이를 50년 동안 돌봐줘서, 그리고 지금 나를 위로해줘서. 정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외로운 제게 따뜻함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랑일까? 아니면 동지일까? 확실한 건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어느 날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저와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왜 그런 소리를 해? 언니에 대한 배신 같은 기분이 드실까 봐서요. 나는 정자의 손을 잡았다. 전혀 아니야. 오히려 소연이가 너를 보내준 것 같아. 정말요? 응. 내가 혼자 늙어가는 걸 안쓰럽게 여겨서 너를 보내준 것 같다고. 정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저도 언니한테 감사해야겠네요. 그러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며, 물론 정자가 물리적으로 내 곁에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정자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 정자가 웃고 있는 모습, 소연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정자만의 모습을. 와, 이게 저예요? 정자가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너무 예쁘게 그려주신 거 아니에요? 원래 예쁜 걸 어떻게? 언니가 듣는다면 질투할 거예요. 소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기뻐할 걸.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이노야. 정자 예뻐. 우리 정자 잘 돌봐줘. 지금 들었어? 네,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정말로 소연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가? 언니, 정말 계시는 거예요? 정자가 허공에 대고 물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답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그 후로 우리는 소연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소연이 함께 있다고 생각했다. 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소연아, 우리 잘하고 있지? 이상하게도 소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다. 죄책감이 사라진 것이다. 선생님, 우리 데이트 한번 해봐요. 한 달 후, 정자가 깜짝 제안을 했다. 데이트? 네, 제대로 된 데이트 말이에요. 어디로? 언니와 처음 만났다는 홍익대학교로 가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은 소연과의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었다. 괜찮을까? 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가 언니 추억을 함께 되짚어보는 거니까요. 정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보자. 홍익대학교에 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50년 만에 찾은 그곳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벚꽃나무였나 봐요. 정자가 나무 앞에 서며 말했다. 그래, 여기서 소연이를 처음 봤어. 어떤 기분이었어요? 한눈에 반했지. 세상에 저런 예쁜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 언니가 들으면 부끄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정자가 직접 준비해온 김밥과 계란말이었다. 맛있다. 정말요? 솜씨가 좋지 않은데 소연이도 요리를 잘했어. 특히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지. 저도 김치찌개 잘해요. 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해줘.
네. 정자의 대답이 너무 밝아서 나도 모르게 웃었다. 정자야, 네. 너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저도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기분 처음이야. 저도 남편 죽고 나서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70세와 65세의 늦은 만남이었지만 마음만큼은 20대 같았다. 정자야, 나와 사귈래? 네. 갑작스런 고백에 정자가 놀랐다. 너무 갑작스러워? 아니요. 기뻐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정말. 네. 언니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선생님 자체를 좋아해요. 나는 정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그럼 우리 정식으로 연인이 된 거네. 70세와 65세의 연인 말이에요. 그래,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들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다. 축하해. 이노야. 정자야.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도 축하해 주시네요. 소연아, 고마워. 우리는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50년 전 소연과 걸었던 그 길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소연과의 추억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선생님, 응? 우리 작은 결혼식 올려요. 결혼식. 네. 소박하게라도.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데. 정자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럼 언제? 다음 달 소연 언니 기일에 어때요? 언니께도 보고 드리고.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70세와 65세의 늦은 약혼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정자와 약혼했다.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다. 소연이와는 다른 사랑이지만 그만큼 소중한 사랑이다. 소연아, 정자를 보내줘서 고마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는 떨렸다. 70세에 결혼하는 기분이 이런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미래가 기대됐다. 선생님,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신혼여행? 네. 우리도 신혼부부잖아요. 그러게. 어디로 갈까? 소연 언니가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제주도. 소연이가 제주도 보고 싶다고 했었어. 그럼 제주도로 가요. 언니 목까지 함께. 좋은 생각이야.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정자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반지였다. 예뻐요. 정자가 반지를 끼며 감탄했다. 소연이가 끼려고 했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야. 언니 반지와요? 응, 너희 자매니까.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나는 한복을 입은 정자를 바라봤다. 정말 아름다웠다. 6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예식장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쌌다. 소연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키스하세요. 70세와 65세의 첫 키스였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50년 만에 찾은 새로운 행복이었다. 정자가 하늘을 바라봤다. 언니 고마워요.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정자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다. 와,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정자가 감탄했다. 소연이도 이 바다를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자가 내 팔을 잡았다. 언니가 우리와 함께 신혼여행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좋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림 그리면서 살자. 너와 함께. 저도 도와드릴게요. 응. 그리고 소연이 갤러리도 만들자. 소연이 갤러리요? 응. 소연이를 기념하는 갤러리.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꿈을 키웠다. 소연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사랑도 나누는 갤러리를.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갤러리 준비를 시작했다. 갤러리 개관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저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시니어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왔다. 저희도 결혼 50년 됐는데 이런 사랑 다시 해보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나네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나는 보람을 느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다. 소연아, 고마워. 그날 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다. 소연의 답 같았다. 천만에, 이노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70세와 65세의 신혼부부로서, 그리고 소연 갤러리의 운영자로서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이 행복했다. 무엇보다 정자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다. 선생님, 응? 행복해요. 나도. 언니도 행복하실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50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두 번째 인생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언제나 소연이 함께 있었다. 이노 씨,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결혼 6개월 후 정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소연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이 돌아간 후 정리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편안한 오후였는데 정자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다. 무슨 일이야? 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자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실제로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는 정자를 빤히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전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돌고 있었다. 그럼 언제?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은 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살아있다고? 소연이가 살아있다고? 네. 하지만 정자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야? 빨리 말해. 치매예요. 심한 치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다. 10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걸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나를? 선생님은 물론이고 저도 못 알아봐요. 자기 이름도 까먹으실 때가 많아요. 나는 충격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소연이 살아있다. 하지만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 왜 말하지 않았어? 언니가 그러라고 했어요. 정자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치매 초기에 아직 정신이 명료할 때 저한테 부탁했어요. 절대 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왜? 선생님이 보시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예쁜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잖아. 내가 선택할 일이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 요양원에 계세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자. 하지만 선생님, 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요양원에 도착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간호사가 우리를 안내했다. 박소연 어르신이요?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점심도 잘 드시고요. 우리는 3층 복도를 걸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여기에요.
간호사가 301호 문 앞에서 멈췄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소연이 있었다. 75세가 된 소연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소연과는 너무 달랐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소연아.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연이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낯선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게 인사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소연아, 나야. 이노야. 이노요? 누구시죠?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50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럴 줄이야. 언니, 이분은 정자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나는 손으로 제지했다. 괜찮아. 나는 소연 옆에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인호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소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근데 왜 저를 보러 오셨어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요? 소연의 눈에 잠깐 반짝임이 스쳤다. 네.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까요? 정말요? 소연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 소연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금의 소연이 아니라 내 기억 속 25세의 소연을. 우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소연이 감탄했다. 근데 이 사람 저랑 닮았네요. 그런가요? 네. 특히 눈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눈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림을 완성했다. 다 그렸어요. 와. 정말 예뻐요. 소연이 박수를 쳤다. 이 사람 누구예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저도 이 사람처럼 예뻤을 때가 있었나 봐요. 네. 세상에서 가장 예뻤어요. 그때 소연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아저씨 보니까 자꾸 슬퍼져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나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 씨, 행복하게 지내세요. 네, 아저씨도요. 그리고 나는 일어났다. 또 올게요. 네. 또 와서 그림 그려주세요. 밖으로 나와서 나는 펑펑 울었다. 정자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선생님, 괜찮아. 이제야 진짜로 소연이를 보낸 것 같아. 그날부터 나는 매주 소연을 찾아갔다. 소연은 매번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매번 새로운 만남이니까. 언니가 선생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정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뭐라고? 나는 붓을 놓고 전화기를 귀에 바싹 댔다. 간호사가 말했는데 선생님 이름을 자꾸 중얼거리신대요. 이노야 하면서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네, 지금 당장 오세요. 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소연의 방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소연아. 소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선명해 보였다. 이노야? 내 이름을 불렀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소연아, 나야. 기억나? 소연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노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너를 떠났잖아. 나는 소연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50년 동안 너를 혼자 두고
소연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1973년의 기억이었다. 그 사이 50년의 시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노야, 나 아파. 응, 알아.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많이 아파.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팠다. 소연은 지금 25세의 마음으로 자신의 75세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정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 소연이 정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정자야, 내가 왜 이렇게 늙었어? 언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언니는 이제 75세예요. 소연이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이게 나야? 네, 언니. 소연은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 나 진짜 할머니가 됐네. 그리고는 나를 보았다. 이노야, 너도 할아버지가 됐구나. 그러게. 그럼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이네. 그렇지. 소연이 정자를 보았다. 정자야, 너도 많이 늙었네. 네, 언니. 근데 예쁘다. 이노야, 우리 정자 예쁘지? 응, 예뻐. 그때 소연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너희 둘이 응? 사귀는 거야? 나와 정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언니, 정말 사귀는 거야? 소연이 박수를 쳤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는 화나지 않아요? 왜 화나? 너희 둘 다 외로웠을 텐데. 함께 있으면 좋지. 소연이 우리 손을 잡고 포개 주었다. 소연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의사가 말하길 치매 환자가 과거 기억을 되찾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마지막 불꽃 같은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야. 이노야, 나는 알아. 소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내 몸이 어떤지 나는 알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언니, 정자도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우리 셋이 함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그림을? 마지막 그림을.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자. 다음 날부터 우리는 요양원 정원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연의 기억은 왔다 갔다 했지만 붓을 잡으면 신기하게도 예전 실력이 돌아왔다. 이노야, 여기에 빨간 장미 그려줘.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피어있던 꽃. 그때는 벚꽃이었는데 내 기억으론 장미야. 나는 웃으며 빨간 장미를 그려주었다. 소연의 기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정자야, 너는 여기에 우리 집 그려줘. 어떤 집이요? 우리가 살았을 집. 작은 마당이 있고 꽃밭이 있는 집.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우리는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럼 살았을 집을 그려줘. 우리는 소연의 상상 속 집을 그려주었다. 세 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았다. 아니, 실제로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연결된 특별한 가족. 다 그렸다. 일주일 후, 우리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캔버스에는 꽃밭이 있는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 젊은 소연, 젊은 나, 그리고 지금의 정자. 세 개의 다른 시간이 한 장의 그림 안에서 만나고 있었다. 예쁘다. 소연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날 밤,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이노야, 뭐가? 50년을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야. 그리고 정자도 고마워. 네,
언니, 나 대신 인호 오빠를 행복하게 해줘서 언니, 이제 나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소연이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연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인호야. 50년 동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 그럼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소연은 그 다음 주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간호사가 말했다. 장례식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소연 갤러리를 통해 우리 이야기를 들었던 관람객들이었다. 소연 씨가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셨어요. 사람들의 위로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소연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자야, 네, 우리 더 많은 그림을 그리자. 어떤 그림요? 사랑에 대한 그림을. 소연이와의 추억도, 우리의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후 5년이 흘렀다. 소연 갤러리는 서울에서 유명한 갤러리가 되었다. 특히 시니어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갤러리라고 불렸다. 인호 씨, 응? 제 나이가 이제 75세예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소연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와 같아졌네요. 그러게. 그럼 우리도 이제 소연 언니 나이만큼 사랑한 거네요. 나는 정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는 5년 동안 소연을 함께 그리워하며 사랑했다. 그리고 서로도 사랑했다. 정자야, 네,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색깔을 가져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외로운 저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소연아,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정자를 보내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르쳐줘서. 바람이 불어와 우리 그림을 스쳤다. 마치 소연이 답하는 것 같았다. 천만에, 인호야. 너희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정자와 함께 소연 갤러리를 운영한 지 10년째다. 매년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들 대부분은 시니어들이다. 소연의 사랑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구나. 오늘도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됐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호랍이시고요. 좋으시겠네요. 네, 하지만 자식들이 반대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벽에 걸린 소연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옛 사랑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네. 사랑은 더하기예요. 빼기가 아니라.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용기를 내볼게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자가 내 곁으로 왔다. 또 한 분이 용기를 얻어가셨네요. 그렇네. 소연 언니가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시지.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거야. 우리는 함께 소연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소연은 여전히 25세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연아, 고마워. 그날 밤, 정자와 나는 마지막 작품을 시작했다. 제목은 내 그림 속 당신이었다. 그림에는 3명의 여인이 있었다. 25세의 소연, 75세의 소연, 그리고 70세의 정자. 세 사람 모두 다른 시간,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고 독점이 아니라 확장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소연을 사랑했기에 정자를 사랑할 수 있었고
정자를 사랑하기에 소연을 더욱 깊이 그리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소연아, 정자야, 고마워. 나는 두 여인에게 감사했다. 한 명은 하늘에서, 한 명은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 두 여인에게 창 밖으로 별이 하나 떨어졌다. 소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 같았다. 행복해, 인호야, 정자야, 그리고 계속 사랑해. 우리는 손을 잡고 별이 떨어진 하늘을 바라봤다. 80세와 75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내가 80년을 살며 깨달은 사랑의 진리였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그림이었다. 긴 이야기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상하신 내용 댓글로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